파트 2입니다. 네. 이 조사장은 뭐 좀 시작이 달랐습니다. 처음에 그 건물주가 되게 호의적인 할아버지셨고 그 할아버지가 웬만하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 건물을 사보면 어떠냐.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들어와서 월세를 잘 내주는 게 너무 고마웠고 또 젊은이가 열심히 하는 거를 보니까 잘 되길 바랬었나 봅니다. 조사장은 정말 착한 임대인을 만났던 거네요. 이제 조사장 입장에서는 이제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 월세를 싸게 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대출 받아서 무리해 가면서 건물 사는 게 나한테 맞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결국은 할아버지가 내가 부족한 돈은 개인적으로 이제 빌려도 줄 테니까 뭐 보통 이런 경우에는 부족한 돈을 이제 주인이 근저당을 받고 이제 뭐 이자를 내는 방식으로도 이렇게 도와주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오너 파이낸싱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될수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돈을 주려고 하면 거래하려고 하는 금액이 원하는 만큼이 다 안 나올 수가 있죠. 맞아요. 금액이 매매 금액이 있으면은 100%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으니까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있고 은행에다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즉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조사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돈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 자본도 조금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은 좋았는데 모아놓은 돈이 부족했던 건데 그거를 나중에 내가 받을 테니까 일단은 먼저 사가면 어떠냐는 제안이 너무 그렇게 좋게 안 느껴졌나 봐요. 결국에는 조사장님은? 거절했습니다. 그때 그 건물을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조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지속적으로 장사가 참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됐나요? 장사는 잘 됐어요. 장사는 잘 됐지만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건물주가 바뀌는 손바꿈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실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면 이제 건물주가 바뀌게 되면 자녀분들이 이 건물을 그대로 받아서 보통은 임차인을 그대로 두는 경우들도 많고 아니면 다 내보내고 헐고 새로 짓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자녀분들도 많으신데 조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문제는 조사장님이 너무 장사를 잘해가지고 주변의 상권이 좋아지다 보니까 건물값이 너무 올라가서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상속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있으면 그냥 기준시가로 평가를 해서 세금을 많이 안 냈어요. 근데 이게 2020년도부터 법이 바뀌면서 건물도 감정평가라는 거를 하고 있어요. 월세를 내는 금액을 비추어서 건물의 가격을 추정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감정을 받아버리면 사실 주변에서 계속 임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건물 가액도 같이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상속까지 낼 때 세금이 많이 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속을 내야 하는 임대인의 자녀분들은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자녀들은 뭐 넉넉히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셨기 때문에 뭐 상속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그렇게 됐고 또 이제 할머니와 자식 간의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빨리 어떻게든 처분을 해서 세금을 내는데 보태고 싶은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난 이거 못 하겠다. 나는 이거 우리가 할아버지하고 어떻게 이걸 산 건데 이런 마음으로 그러다 결국엔 타이밍을 놓쳐서 경매에 넘어갑니다. 경매까지 넘어갔다고요? 그러니까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은 살짝 멘붕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내가 이렇게 경매에서 받을 만한 상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상황 자체도 경험이 없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것만 더 노리고 달려드는 전문 경매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우리가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악랄하고 악독하고 무서운 분들이 이제 이렇게 좋은 데들은 확 잡아채기 마련이죠. 그러면 이 임대 사업장도 빌런 건물주가 결국 매수를 한 거네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경매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1차니까 그래도 2차나 3차쯤에 들어가면 어떨까? 조사장 생각했는데 웬걸요? 1차에서 시작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빌런 건물주는 의도가 있었겠네요. 당연하죠. 평가를 해보니까 지금 이게 시세보다 30% 이상 쌌고 지금 있는 임차인 내보내고 세팅 새로 하면 수익률을 좀 좋게 만들어서 되팔 수 있겠다. 그러니까 빌런 건물주도 사채를 써가지고 달려든 거예요. 어머. 그런데 임대인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들어와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있고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임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임대를 할 수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괴롭힐 수도 있죠. 괴롭힐 수 있다. 건물주가 괴롭힌다는 건 사실 상상을 할 수 없잖아요. 원하는 가격의 월세를 주거나 협조를 못 하겠다면
뭐 여기 이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던 게 난 이제 외벽 공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펜스를 다 쳐버리고 그리고 주차장 있는 데다가 막 건설 자재 같은 거 다 쌓아놔서 손님들의 출입도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일단은 사람들이 불편하겠죠. 쓰레기가 쌓여 있는 업장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 땅은 사실 여기 1층에 속해 있는 이 사람만 쓰는 공간이 아니라 건물주가 관리하는 공용 공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말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요. 예, 분기탱천에서 내가 법적으로 이 사람을 혼내주겠다 마음을 먹었지만 시간만 가고 돈만 쓰고 원하는 조건을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은 조사장은 나올 수밖에 없었겠네요. 이 원하는 가격으로 이게 협상을 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애시당초 이제 빌런 건물주에는 없었고 명도를 하고 전체를 이제 조금 이제 우량한 임차인한테 이렇게 내놓고 나중에 매각하는 것까지 목적이었다 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 아깝게 읽어왔던 그 현장에서 이제 강제로 반강제로 이렇게 좀 내쫓김을 당하게 되고요. 사실 임대인의 가족상 상속 문제가 결국 임차인들한테까지 이어져서 임차인으로 있던 분이 내쫓기게 되는 상황이 되면 임대인도 경매로 힘들었지만 임차인까지 같이 힘들어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재산이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재산을 어떻게 상속하고 관리하고 잘 넘겨줄지 그런 부분도 건물주가 되면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어찌됐건 내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임대인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나도 같이 운명 공동체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사례를 한번 체크해 봅니다. 네, 조사장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피해본 사례였습니다. 네. 파트 3, 건물주는 목표가 아니라 도구다. 건물주는 목표가 아니라 도구다. 이런 얘기를 서 대표님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일까요? 기본적으로 꿈이 건물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게 꿈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건물주가 된다는 건 임대업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지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그 뒤는 생각 안 하고 일단 건물만 사면 건물주만 되면 마치 불로소득으로 모든 거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천국의 문을 여는 것 같은 네. 약간 그런 기대를 하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자산 증식의 도구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